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일본이 마침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류 첫날 울산의 수산물 시장과 화로 직판장 등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상인들은 한숨을 쉬며 생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날, 동구 방어진 화로센터입니다. 60여 개 상점이 늘어섰지만 흥정 소리는커녕 간간히 상인들의 한숨 소리만 들려옵니다. 예전 같으면 활기가 넘쳤을 이곳은 손님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지 못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달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1,000만을 잡으면 지금 현재는 한 200에서 25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못 파는 경우가 천지라. 지금은 전어철인데도 전어마저도 안 팔리니까. 이 영향이 올 말까지 나가나 싶어요. 뭐 장사 되면 사람이 안 나오는데 뭐. 인근 횟집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 대책 없이 괜찮다고만 하는 정부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와닿는 건 뭐 있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한번 나와보지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도심에 자리 잡은 울산 농수산물시장. 이곳 역시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습니다.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위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본이 방류한 데서 상인애들이 30년 동안 한 데서 30년 동안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에 대한 생계 대책을 세워줘야지. 정부에서도 대책도 세워주고 내라도 어쩌지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드는데 돈 주고 사 먹으러 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오겠어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른 소비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데 그러니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믿을. 아직까지야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아직까지야. 앞으로 오염 그거 일본에서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거의 바닷물에다가 안 넣었으니까 소금 5부대 사놨나? 그때 신안 가서. 시민단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울산에서만 40여 개 시민단체가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어제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울산시의 입장과 대응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시장은 울산시는 오염수 방류 대응 대책으로 지속적인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근거 없는 자료로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하고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세계가 중구 혁신도시의 건립을 추진 중인 복합 쇼핑몰 건축 계획이 울산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3일 2023년 제4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신세계 측이 제출한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심의를 갖고 비상시 대피 피난시설 확충과 스카이라운지 승강시설 보강 등을 조건으로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 측은 다음 단계인 건축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공사 착공 시기는 인허가 절차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서덕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도 공원 옹벽 안전장치 설치 등의 조건으로 가결됐습니다. 울산 중구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울산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013년 백화점 부지 매입 이후 10년 만에 첫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민과 함께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랜드마크로서 주민 속에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도록 끝까지 살피고 향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의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6월 중 울산 지역 가계대출은 135억 원이 증가해 전달 1,420억 원이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457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즉각 퇴출돼 분리조치되고 교사에게는 학부모 갑질 예방을 위해 교원 업무용 전화와 자동 녹음 전화기가 지급됩니다. 어제 울산교육청과 울산 지역 교직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교육감과 울산 지역 5개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교권 확보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울산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과 교직단체들이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는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부모가 좀 소통이 필요하다. 그 기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응팀을 통해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는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을 하고. 교육청이 핵심이 돼 추진할 종합대책은 7개 항으로 정리됩니다. 앞으로 수업 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은 즉각 분리 조치됩니다. 과도한 민원 등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활동 심의협의체를 설치하고 법률 전문가와 담당 장학사,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도 운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 운영과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와 자동 녹음 전화기도 지원합니다.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고 교육활동 보호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대정부 요구사항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 아동학대 관련 법안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 그리고 교사들 간 위화감과 갈등 해소를 위해 교원 성과급 제도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폐지도 요구했습니다. 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의 법제화도 주요 요구 사항입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간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만큼 예방활동도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가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이 교육 현장에서의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신속한 법 개정 등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노정환 울산지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지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A4 용지 3장 분량의 사직 인사글을 올리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 본연의 책무인 인권과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6개인 노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검사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대전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 지난 23일 이사회를 갖고 송규봉 현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울산시로부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업무 소홀 등 직무수행 부적정을 이유로 현 송규봉 이사장의 해임 처분 요구에 따라 회의를 열고 전체 이사진 11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설공단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울산시에 보고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규봉 이사장은 업무에 소홀한 적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2,719억 원 규모의 올해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추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 회계 2,546억 원, 특별 회계 1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오늘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사업은 스마트시티 조성 140억 원, 농소 강동간 도로 개설 150억 원,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61억 원 등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제241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9월 중순에 확정됩니다. 교통문화시민연대 등 울산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가 진행 중인 택시 한정면허 발급 검토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택시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택시 한정 면허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이와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택시를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 지불 보증 제도인 창업 융자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오는 11월 16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마련된 고사관리실에는 첫날부터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위한 지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수 첫날부터 교육청 고사관리실에는 수능 원서 접수를 위한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신분증과 사진 등 제출 서류를 확인받고 자리에 앉아 인적사항과 선택 영역 등 응시원서 기초자료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응시료를 납부하고 접수증까지 발급받으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는 졸업 예정자들과는 달리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탁력 인정자,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 등은 울산시 교육청 지하 1층에 마련된 고사관리실을 방문해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장애인과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등은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험생은 자신의 진학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잘 선택하여 수능 원서 접수를 하시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수능 시험에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반 수험생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KF94 또는 동급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험표는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며 시험은 11월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울산시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2학기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8개 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 피해 학생이 초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 또는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사안 처리 지원단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사업비 3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어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의 68.78%가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2일 22차례 교섭 끝에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격려급 300만 원, 임금 체계 등 제도 개선 TF 구성, 신규 채용 등을 담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었습니다.
울산시가 어제 전기차 소재 기업인 나노팀 주식회사와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차단 패드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나노팀은 현대모비스가 오는 2025년부터 생산하는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방염 소재 공급을 위해 열폭주 차단 패드 생산 공장을 신설하며 울산시는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북구 모바일테크 일반 산단에 위치한 울산 공장 부지에 총 232억 원을 투입해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연간 12,000톤 생산 규모의 열폭주 차단 패드 공장을 짓게 됩니다. 2차원 물질 기반 고성능 P형 반도체 소자 제작 기술이 유니스트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는 반도체 소재 부품대학원 권순용, 이종훈 교수팀이 몰리브덴 텔루륨화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고성능의 P형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8월 7일자 온라인에 게재됐습니다. 남구청이 달동에 있는 자두공원과 목화공원 등 두 곳의 어린이 공원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대상지에 선정돼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도와 공원 이용률 등을 고려해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20, 30대 연령층의 야간 이용이 많은 자두공원은 경관 조명을 활용한 밤거리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카페 등 주변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목화공원은 조망 안전벽을 설치해 힐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는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